캐롤과 알렉스를 만나보세요. 그들은 지금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알렉스는 그냥 쉬고 있고 캐롤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두 사람은 실제로 고위험 강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캐롤은 강력한 경비가 있는 시설을 떠나고 있으며 알렉스는 그녀의 친구를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나요?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요, 그녀의 남자친구가 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문자 메시지로 헤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큰 방해가 발생해 캐롤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알렉스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결국 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알렉스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녀의 미래의 전 남자친구인 카림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가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동의하자 캐롤은 마침내 그의 주의를 다시 끌게 됩니다. 알렉스는 그녀를 차량으로 안내하고 두 사람은 제외합니다. 탈출하는 동안 캐롤은 카림에 대한 주의 신호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친구에게 혼자가 더 좋다고 설득하려고 하며 우리는 이제 이 여성들이 로맨스와 범죄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스가 보안 드론이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대자관계 코칭은 보류해야 합니다. 그 물체들이 그들에게 발사되기 시작하자 소녀들은 알렉스가 그것들을 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꿉니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분명 그녀의 성과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캐롤은 그것들을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드론마다 카림의 얼굴을 상상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효과가 있지 만성가신 드론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마지막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소녀들은 이 헛소리에 지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직장을 다녔을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그들은 정말 멋진 패러슈트에 들어가고 간단히 점프합니다. 그 후 우리는 캐롤이 의사에게 가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임신 6주 차임역으로 인해 결정을 내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자. 그 다이아몬드는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알렉스는 위치를 잡고 캐롤은 두 명의 바보와 협상한다. 협상한다는 것은 훈련된 개가 알렉스와 대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력배들은 이미 데모에게 돈을 주었다고 맹세한다. 우리 여성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고용주와 대화합니다. 데모는 누군가가 헤어지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묘한 갱단 여성이다. 그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캐롤을 조롱하며 언제든지 그녀를 처음 찾은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래서 캐롤은 알렉스와 그녀의 토끼를 은신처로 데려간다. 그곳은 숲 한가운데에 있지만이 여자들은 멋없는 오두막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거울벽으로 덮인 첨단 시설처럼 보이며 사실상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다. 여자들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며 범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외벽을 쏘기 시작한다. 알렉스는 캐롤에게 이 사람들이 그녀를 직접 겨냥해 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벽은 매우 멋지지만 누군가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총알은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청부업자들이 묶인 문에 대해 알게 될 때까지다. 불쌍한 토끼가 그것을 보여준 책임이 있지만 그는 또한 그들의 유일한 희생자이다. 알렉스는 작은 산토스를 복수하겠다고 다짐한다. 숨는 것이 완전히 실패하자 캐롤은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해본다. 효과가 없다. 데모는 그녀에게 마지막 일을 받기 위해 가격을 정하라고 한다. 그녀는 200만 달러라고 말하며 왜 사수들이 알렉스를 겨냥했는지 묻는다. 대답이 없다. 데모는 단지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곳은 코르시카에 있으며 여행을 즐길 시간이 충분할 것이다. 그녀가 직원들의 필요에 둔감한 것은 아니다. 캐롤은 또한 자신의 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출발한다. 에브너라는 남자가 그녀와 알렉스에게 세부사항을 공유한다. 그들은 파리로 돌아가기 전에 성당에서 전시 중인 그림을 훔칠 계획이다. 에브너는 그다지 인텔리전스적이지 않고 대화가 조금 어렵다. 그는 도둑들을 위해 성당의 평면도와 같은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가 아는 것은 그 그림의 이름이 그랑드 오달리스크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루브르를 침입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 알렉스는 캐롤이 도주 운전자를 요청했다는 사실에 불쾌해진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게 사실인지에 대한 짧은 회상을 한다. 폴란드에서의 사건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차에 태우는 것에 대해 조금 걱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운전자는 샘이다. 알렉스는 그 남자에 대해 계속 불평하지만 사실 그게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비교를 싫어하는 하급 운전사에게 해고당하는 그녀를 바로 때맞춰 목격한다. 샘은 즉시 제복을 반납하기로 결심한다. 에브너가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샘이 아직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캐롤은 그녀를 설득해 함께하도록 해야 하고 알렉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녀와 시비를 걸려고 한다. 코르시카에 도착했을 때 캐롤은 놀라운 집에 깜짝 놀란다. 데몬은 이번 마지막 거래를 달콤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장난이 아니었다. 정말로 마지막 거래라면 말이다. 샘은 가장 좋은 방을 찾아내고 알렉스는 그것을 위해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알렉스는 지금 아이방에서 자고 있다. 이제 클레런스라는 남자를 만날 시간이다. 그는 무기 밀매상이며 알렉스는 카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쇼핑을 마친 후 캐롤은 샘의 총기 훈련을 시작한다. 알렉스는 이제 클레런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그녀는 자신이 보통 보지 못하는 그런 주의 신호가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어쩌면 약물 정원이나 그의 직업일 것이다. 캐롤은 그 두 가지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실 공통점이 있다. 문제는 그 샌들 한 켤레야. 그것들은 너무 못생겼어. 저녁 식사 중에 알렉스는 그녀의 절친이 최근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캐롤은 그에 대한 변명을 하고 주제를 바꾼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녀는 자정 간식으로 피클을 먹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녀는 피클을 싫어해 항상 그랬어. 알렉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데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것이 폐경기라고 결론짓는다. 캐롤은 39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수에 약간 기분이 상한다. 다음 날 샘은 그녀에게 두 사람이 어떻게 팀이 되었는지 묻는다. 캐롤은 그것이 다이아몬드 고위험 강도였고 알렉스는 겨우 14세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해질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 소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 샘도 같은 기분을 느끼길 바란다. 지금 알렉스가 그녀의 훈련을 맡고 있다. 그녀가 들리는 것은 조롱뿐이다. 그 후 소녀들은 하루를 쇼핑하고 그 아름다운 장소를 즐기기로 한다. 캐롤은 유모차에서 아기를 보고 미소 짓는다. 나중에 그녀는 의사에게 전화해 자신의 것을 유지하겠다고 말한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그녀는 200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샘이 알렉스와 함께 훈련하니 그녀의 조준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중에 깨어있는 능력이 좀 사라진 것 같다. 알렉스는 가끔 재미로 그녀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고백한다. 그러고 나서 캐롤은 자신이 만든 파스타가 너무 짜서 울기 시작한다. 알렉스는 그런 어리석은 이유로 폭발한 것에 분명히 놀란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다정하고 저녁이 맛있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녀가 진정되면 캐롤은 샘이 첫 번째 진짜 과제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알렉스는 그녀를 내일 데려가야 한다. 과제는 수녀원의 설계도를 훔치는 것이다. 캐롤은 그들이 피해야 할 유일한 것은 경보를 울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보통 하는 것에 비하면 꽤 간단할 것이다. 샘의 경험 부족이 그들의 유일한 걱정이다. 예를 들어 그녀는 통신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알렉스가 있는 창문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알렉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계속 소리친다. 어쨌든 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알렉스의 목소리에 이끌려 그녀는 어떤 남자의 사무실에 도착해 도면을 그녀의 전화에 복사한다. 파일이 전송되자마자 샘은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타고난 재능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첫 번째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알렉스는 이게 실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재빨리 상기시킨다. 그들이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에브너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남자 그룹이 사무실로 접근하고 있다. 알렉스는 샘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그들을 모두 진정제로 제압한다. 샘은 바닥에 누워있는 그 언컨시어스 남자들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일어나는 순간 동정심이 사라진다. 알렉스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하고 그 남자와 처리하는 데 시간을 들이며 그녀가 탄약이 다 떨어졌다고 말한다. 샘은 완전히 마비되어 그 남자가 큰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자 샘은 자전거로 달려가고 알렉스가 합류하기를 거의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일을 하고 있고 알렉스는 버티고 곧 끝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마침내 그들이 멈췄을 때 알렉스는 아무도 실제로 쫓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5분 만에 코르시카를 건넜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들이 캐롤을 만나 파일을 건네주자 그녀는 샘이 잘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학생을 수영장으로 밀쳐넣으며 축하한다. 캐롤은 그들의 좋은 일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 밤 소녀들을 데려가기로 한다. 알렉스는 특별한 이유 없이 롤러블레이드를 신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또한 우연히 클레런스를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 캐롤과 샘이 그녀의 집착을 조롱하는 동안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한 남자가 그들을 힐끗 바라본다. 그는 저녁 거리 파티로 그들을 따라간다. 알렉스는 클레런스와 함께 춤추며 그들은 키스를 하기 시작한다. 샘은 예쁜 여자를 만난다.
하지만 몇 잔 마신 후 그녀는 캐롤 옆에 앉아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녀는 최근의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했지만 샘의 세계는 그렇게 단지 끝이 났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이렇게 미친 짓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뭔가에 뛰어드는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신비로운 남자는 여전히 그의 먹이를 쫓고 있다. 그 먹이는 알렉스뿐만 아니라 그녀의 새 남자친구이기도 하다. 처음에 클래런스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확신이 없다. 그래서 알렉스는 그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일이 흥미로워질 즈음 그 남자는 클래런스의 얼굴을 가격해 그를 기절시킨다. 그는 이어서 알렉스를 공격하고 그녀를 목조르려 한다.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고 그 남자는 아마 이 일에 뛰어든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해가 뜰 무렵 알렉스와 클래런스는 그의 남은 것을 강에 던지고 있다. 클래런스는 자신이 수배 중인 남자라는 것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고 그 남자가 분명히 그녀를 쫓고 있었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례한 방해에서 바로 로맨스를 이어간다. 지금쯤 클래런스는 절망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다. 그는 그녀의 토끼를 죽인 알바니아 사람들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보스는 스캔더라는 남자다. 그는 바르디에 사는 위험한 남자이다. 클래런스는 알렉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한편 캐롤은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가린다. 그것은 데모이다. 그녀는 그리웠다고 말한다. 그리고 샘에 대해 물어본다. 그녀가 만족스러운 신입이라면 알렉스를 교체할 때일지도 모른다. 캐롤은 둘 다 원한다고 말한다. 알렉스가 돌아왔을 때 청부업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토끼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그녀는 캐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샘을 함께 가자고 초대한다. 그들은 내일 그림을 훔치기 위해 돌아올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이것이 나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안다. 특히 그 토끼를 죽인 사람이 데모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렉스는 열정에 이끌린다. 이성은 그녀와는 도저히 맞설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다른 두 명이 스캔더에게 접근하는 동안 조준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는 무용수인 척하고 있다. 스캔더는 그 일자리를 게시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두 소녀가 그를 위해 오디션을 원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공연은 매우 숨막히게 아름답다. 그리고 알렉스의 조준이 너무 정확해서 스캔더가 그의 모든 부하가 쓰러진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마지막에 더 맛있는 조각을 남겨두고 그녀는 그 토끼를 죽인 자를 멋진 한 방으로 쓰러뜨린다. 코르시카로 돌아가면서 알렉스는 결국 샘에게 마음을 연다. 그녀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팀에서의 자리를 보장하고 알렉스의 마음속에서도 자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캐롤은 기회를 잡고 마음을 열기로 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기를 임신했다고 말한다. 알렉스는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잠시 걸린다. 그러나 곧 그들은 모두 그 소식을 축하하고 있다. 그녀가 이름의 후보 목록을 공개할 때까지 말이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의 선택을 조롱하기 시작한다. 에브너는 농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시간이다. 그들은 최상층에서 그림을 가져와야 한다. 밤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수녀원은 대부분 비어있기 때문이다. 샘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캐롤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고 묻자 그는 간단히 그들이 트로이 목마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핫도그를 만드는 푸드트럭에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에브너가 귀마개를 소스에 떨어뜨려서 처음으로 실수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알렉스는 천사 동상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느라 지치게 된다. 맞아 그가 트로이 목마라고 한 뜻이야. 그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은 에브너에게 시도하지만 반응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다. 수도원 밖에 예상치 못한 여러 대의 트레일러가 도착한다. 에브너의 공포 속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차한다. 오늘 밤 수도원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다. 몇 분 안에 그 장소는 스태프와 환한 조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 샘은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요청을 계속 받는다. 그 공간은 제작 트레일러를 위해 예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렉스가 경비원들을 처리한 후소녀들은 그들이 그 장소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의상과 화장에 대해 묻기 전까지 그들은 사람들이 가득한 층에서 내린다. 에브너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객이 있어 강도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캐롤은 그림을 찾아내어 잘라내기 시작하고 알렉스는 그 방향으로 헤매는 사람들을 계속 쓰러뜨린다. 에브너가 통신을 복구할 때쯤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소녀들은 이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없이 정문으로 나갔다. 아침에 알렉스는 또다시 차였다고 말한다. 클래런스는 멕시코로 이사간다.
이번에는 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그녀는 또한 내일이 데모에게 가는 마지막 인도라는 것에 기쁘다. 캐롤은 그녀를 끌어안지 만슬픈 표정을 지낸다. 그 여자는 절대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안다. 이틀 후 샘과 알렉스는 캐롤이 인도할 때 그녀를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데모는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캐롤의 모습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마치 저격수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처럼 캐롤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알렉스의 시야를 막기 위해 다른 방으로 데려가 커튼을 닫는다. 캐롤은 알렉스를 속일 기회를 잡는다. 그녀는 신호를 주고 어느 방향인지 말한다. 알렉스는 그녀가 보디가드 중 한 명을 조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발사하고 데모를 쓰러뜨린다. 곧 그 장소는 그녀의 군대에 의해 휩싸인다. 알렉스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절망한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캐롤을 보호하려 하지만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다. 캐롤은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들 둘 다 그녀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임을 안다. 최소한 이제 알렉스와 샘은 그들의 삶을 계속할 자유가 생겼다. 그때 경찰이 도착한다. 캐롤은 그들이 그녀를 생포하지 못하도록 한다. 4년 후 알렉스는 외딴 곳에서 토마토를 기르고 있다. 맞아 정신병자처럼 샘이 들러서 그들이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조금 화가 나 있다. 주로 알렉스의 잘못이다. 이제 그녀는 알렉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건 유아다. 그의 이름은 라우리고그의 어머니도 바로 그곳에 있다. 4년의 슬픔 끝에 알렉스는 지금 아이 앞에서 둘 다 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려야 한다. 다행히도 그녀의 분노는 캐롤을 다시 만나는 기쁨만큼 크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다. 이것은 넷플릭스 프랑스의 2023년 영화 윙우먼에 대한 요약이다. 아딜 엑사르코플로스와 멜라니 로랑이 출연한다. 어떤 도둑이 고위험 강도에서 가장 힘든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캐롤이 어떻게 탈출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에 해시태그 샵 시네마리캡과 함께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